오늘은 사진 구도 잘 잡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선을 끄는 구도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구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보고 지금 오프닝 영상에 등장하는 김미소 씨를 모델로 각각의 구도에 따라 어떤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구도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찍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언가 이론으로 체계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텐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진 구도의 첫 번째 이론을 봅시다. 일반적인 풍경사진에서 이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3분의 1, 3분의 2로 분할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늘 아래 지면에 표현할 요소가 많을 때일 거고요. 반대로 하늘이 아주 멋지거나 하늘에 주요한 피사체가 있다면 하늘을 3분의 2, 3분의 1로 구성하면 좋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도의 절대적인 법칙은 사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시의 빌딩 숲이라든지 진짜 나무들이 있는 숲은 여기서 확장해 이런 구도가 좋을 것입니다. 결국 앞에 구도 시간에 배운 3분할이나 황금 분할 입각에서 구도를 잡아라. 이게 대부분의 사진 구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진 구도 이론일 것입니다. 자, 이외에 이것처럼 사선 구도로 찍어라. 또 삼각형 구도로 찍어라. 심지어 S라인 구도로 찍어라. 이런 사진 구도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머리로는 당연히 너무 쉽게 이해되지만 사실 거의 쓸모없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만 같은 곳을 가면 당연히 눈앞에 S라인의 물길이 펼쳐져 있는데 누가 그 구도를 못 찍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물때가 반대로 만조일 때 가면 다시 또 죽었다 깨어나도 S라인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사진 구도의 이론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노출이나 심도 같은 사진의 다른 요소들처럼 모든 상황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도의 이론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구도는 이론화하기 힘들까요? 자, 여기 제가 촬영한 이 사진들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장소는 너무나 다양하고 피사체의 종류나 모양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이론은 사진의 독창성을 제하기 때문에 사실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좋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진 구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미적 감각이 타고난 사람들이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구도 이론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가장 실전적이고 쓸모가 있는 구도의 구분법은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 구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구도인 평행 구도입니다. 벽화가 있는 길에서 모델 김미소 씨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 한 곳에서 총 세 가지 구도를 다 찍어 보았고 모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촬영자인 저만 구도에 따라 위치를 바꿨는데요. 여기서는 구분을 위해서 이 평행 구도를 1번 구도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 구도는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찍게 되는 구도이며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구도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인물을 찍을 때 카메라가 정확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사진가, 즉 카메라의 렌즈면과 피사체 면과는 정확하게 평행을 이뤄야 합니다. 여기서는 벽이 있다 보니까 벽면과 렌즈면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도를 평행 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눈의 평소 시야각은 대략 한 45도에서 50도쯤 되는데 이와 가장 비슷한 초점 거리가 50mm 초점 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부르지요. 평행 구도는 이렇게 우리 눈이 평소 보는 것과 비슷하게 표준 렌즈로 찍는 사진입니다. 50mm가 기준이지만 35mm에서 70mm 사이의 초점거리로 촬영하면 왜곡 없이
객관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사체의 눈높이와 똑같은 높이에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 키가 작은 어린이를 찍는다면 촬영자가 어린이일 경우 앉아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 1번 구도의 사진은 정말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좌우의 높이는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나와야 하고요.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심심할 수 있지만 또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구도죠. 배경도 아웃포커스 되지 않고 그대로 전면에 다 고루 초점이 맞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교가 필요 없는 사진이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촬영자의 위치가 맞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때 3분할에 근거하여서 인물 얼굴을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 상단에 배치하면 좀 더 편안한 구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1번 구도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안정된 구도를 잡는 연습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구도인 소실점 구도입니다. 아까 1번 구도와 다르게 인물 앞의 벽이 훨씬 높게, 근데 인물 뒤쪽의 벽은 또 이렇게 짧게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가상의 소실점이 생기지요. 1번 구도와 달리 이렇게 왜곡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2번 구도는 왜곡을 배제하지 않고 외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도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앞선 1번 구도와 달리 촬영자가 45도 위치로 옮기고 인물 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번 구도와 달리 훨씬 짧은 초점 거리로 찍게 되는데요. 즉 넓은 화각을 갖고 있는 그런 광각 렌즈로 찍을수록 왜곡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엔 눈높이가 아니라 촬영자가 앉아서 밑에서 위로 올려 찍거나 반대로 까치발을 서거나 혹은 사다리를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앵글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에 등장해 스마트폰으로 이 2번 구도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으로 1번 구도를 찍고 난 다음에 2번 구도로 찍을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해 앉은 뒤에 이 김유소 씨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최대 광각이 보통 28mm 초점 거리 정도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왜곡을 이용해 2번 구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 구도로 사진을 찍으면 왜곡이 생기기에 전신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인물의 비례가 확연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사진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1번 구도보다 훨씬 더 신비한 느낌도 나고 감성적인 느낌도 많이 생깁니다. 1번 구도가 있는 그대로의 이성적인 사진 구도라면 2번 구도는 촬영자의 어떤 주관이 가미된 감성적인 사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서 올려서 찍지만 말고 또 위에서 내려 찍는 앵글로 찍으면은 여자분들이 셀카 찍을 때 구도가 됩니다. 다 이 사진들은 다 빌트록스 24mm 단렌즈로 촬영을 했는데요. 자, 소위 얼짱각이죠. 눈은 더 커지고 턱은 더 갸름해집니다. 워낙 가까이 다가가 찍다 보니 이렇게 또 인물이 손을 앞으로 뻗으면 손이 얼굴보다 훨씬 더 왜곡돼서 크게 표현이 되죠. 사실 1번 구도에 비해 이 2번 구도가 훨씬 어려울 텐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촬영자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번 구도를 찍을 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발짝은 더 가까이 피사체에 다가서야 꽉 찬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왜곡도 많이 생기고 변수도 많이 생기기에 어렵지만 1번 구도로는 찍을 수 없는 더 생동감 있고 오래 기억이 남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1635 같은 줌 렌즈도 좋겠지만 초점 거리가 하나인 24mm 단렌즈 같은 렌즈로 연습을 하면은 얼마나 피사체에 다가서야 할지 거리감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3번 구도는 인물 사진 즐겨 찍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많이 생기는 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경이 다 흐리게 날아가게 되죠. 1번, 2번 구도가 펜 포커스 사진이 대부분이라면 3번 구도는 아웃 오브 포커스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이 3번 구도는 이제 촬영자가 거의 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바라보고 찍으면 뒤쪽은 길 방향이 되겠죠. 1번 구도가 완전히 막혀 있는 구도라면 3번 구도는
T가 완전히 뻥 열려있는 공간적 특징이 생깁니다. 이때 그렇게 무한히 종방향으로 열려있는 배경은 흐려지고 또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3번 구도는 생략 구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인물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또 미화 구도로 불러도 될 거예요. 이때 초점 거리는 85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써야 효과적인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구도와 달리 이 3번 구도는 스마트폰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인물이 아닌 아주 작은 피사체를 찍을 때는 또 스마트폰을 피사체에 가까이 들이대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초점 거리가 긴 망원 렌즈가 있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70에 200mm, 100에 400mm 같은 줌 렌즈들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고요. 85mm, 135mm 등의 조리개 값이 밝은 단 렌즈들도 3번 구도 찍기에 용이한 렌즈들입니다. 이 3번 구도로 찍은 사진들은 촬영자뿐만이 아니라 사진 찍힌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데요. 빌트록스 85mm 단렌즈로 촬영한 이 사진들을 보시면 보다시피 배경이 다 생략되어서 인물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도 앞의 구도와 많이 다르죠. 손을 앞으로 내민 이 사진도 2번 구도와는 전혀 다른 비례의 느낌입니다. 3번 구도는 소위 보케라 부르는 빈망울도 생기고요. 심도가 아주 극히 얕게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도는 조리개를 열수록, 그리고 이렇게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쓸수록, 그리고 인물 T가 무한히 공간이 열려 있을수록 얕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아웃포커스를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3번 구도로 찍을 땐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오늘 벽화 앞에 인물이 서서 인물은 움직이지 않은 채 초점 거리와 촬영자의 위치 그리고 앵글을 바꿔서 세 가지 구도로 사진 찍는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한 장소에서도 다양한 구도와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보다 입체적인 사진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기본은 우리 눈과 비슷하게 찍히는 1번 평행 구도로 시작해 2번 소실점 구도, 3번 생략 구도를 순차적으로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